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날입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준비 안 된 노후는 재앙이다. 뭐 일단 공감은 좀 가는 말이긴 해도 아무래도 당장 좀 현실 신경 쓰다 보면은 연금까지 좀 생각하기엔 좀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부모님들은 준비 안 된 노후가 자식들에게 혹여나 짐이 될까 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큰일입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서 정말 다행인데 돈 벌 수 있는 나이는 자꾸 줄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장호철 선생님? 지금 현재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2세를 넘었었는데 네. 평균 은퇴 연령은 53세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를 준비할 게 약 30년에 이르고 있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노인 빈곤율이 지금 11년째 계속 1위이고요. 사실 고령층의 자살률이 수년째 1위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의 빈곤율이 한 47% 정도 되는데요. 이 OECD 평균 국가가 한 13%니까 3배 이상 높은 수치라서 상당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후 자금 하면은 뭉칫돈을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그렇죠. 사실은 이 뭉칫돈보다는 연금이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매달 300만 원씩 이제 생활비식으로 연금을 받는데 이걸 30년 동안 받으려면 목돈이 10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목돈 10억 모으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매달 300만 원씩 연금으로 받게끔 만드는 게 좀 쉬울까요? 딱 생각해봐도 연금을 받게끔 준비하는 게 더 쉬워 보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30년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이상 40년, 50년 더 길게 살 때는 사실 목돈 10억만 있으면 다 고갈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뭉칫돈보다는 매달 꼬박꼬박 일정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연금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방금 말씀해 주셨을 때 잠깐 움찔하셨죠. 10억하고 달 300하고. 사실은 어르신들이나 보통 사람들은 그래도 목돈 10억이 낫지 않나? 이 생각을 당장을 한단 말이죠. 네. 예. 그리고 또 저도 추가 설명을 하자면 10억이 있으면 내가 한 100억으로 불릴 자신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거 절대 아닌데. 한 방에 다 날리는 제가 거야. 망해봐서 알죠. 40중만 넣으면 이게 연금의 중요성이 훅 오거든요.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맞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눈앞에 보이는 그 쌈짓돈, 목돈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목돈보다 연금이 더 중요한 이유 우리 강성범 씨가 준비하셨다고요? 예. 목돈과 연금의 차이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좀 깨드릴게요. 목돈은 누가 지킬 것 같습니까? 목돈은 내가 지켜야지, 내가. 그렇죠. 어떻게든 내가 지키건 뭐 다 망가뜨리건 내가 지켜야 되는 거죠. 반면에 연금은 어떨까요? 연금은 나라가 지킨다? 나라가 지킨다? 그보다 더 좋은 말이 있어요. 어떻게? 나를 지킨다. 그러니까 나라가 나를 지켜준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멋있네요. 자식이 먼심. 욕심. 그렇지. 아유. 박ሻ희 아나운서 욕심? 아유, 저는 이따 공개를 하겠지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반면에 연금은 자식이 안심. 보통은 아나운서들이 잘 안 맞추는데 욕심 있으시네. 관심이 많았다는 얘기야. 예. 목돈은 뭐뭐뭐 부자일까요? 현실 부자? 현실 부자, 무슨 부자죠? 보세요. 작가님이 잘 써놨어. 지금? 당장 부자. 당장은 부자. 부자. 내일 까먹더라도 당장은 부자. 반면에 연금은요, 뭐가 부자일까요? 미래 부자. 마음 부자? 여생이 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깔끔하게 정리돼. 예.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살짝 해봤고요. 본격적으로 목돈보다 더 도움이 되는 연금 300만 원 만드는 법을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판넬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연금 월 300만 원 받는 법. 첫 번째, 어떤 것을 활용해서 연금을 공략한다. 잔머리. 잔머리. 돈 생기면 그걸 좀 어떤 일정 부분을 좀 활용하잖아요. 사람들아. 저축을 활용해? 내집 내집. 활용의 연금 공략. 자, 어떤 의미인지 저희가 먼저 재현 드라마를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조그마했던 꼬맹이가 컸는데 이 집하고도 인사를 해야 되나. 이야, 정대출이 출세했다. 그렇게 좋아? 아, 그럼 좋지. 강원도 산골짝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이 정대출이한테 강남 아파트가 웬 말이냐. 아직 절반은 은행 거야. 우리 이름으로 된 큰 집에서 사는 거는 너무 좋은데 대출금 갚을 일이 걱정이야. 우리 아직 젊은데 뭐가 걱정이야. 차근차근 갚아 나가면 되는 거지. 그리고 집값은 무조건 오르게 돼 있어.
든든한 옛날엔 그랬어요. 부동산 재산 하나 가졌다고 생각해. 다 옛날 얘기예요.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대출금 걱정은 접어두었는데 어우! 아니 아버지, 아니 한여름에 어떻게 선풍기도 안 틀고 계세요? 선풍기는 무슨 전기세가 얼만데? 아니 이렇게 큰 집에 사는데 무슨 전기세를 걱정을 해요? 큰 집이면 뭐하니? 대출금은 아직 갚지도 못했는데. 예? 아니 왜 대출금이 아직 그대로예요? 2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대출금을 갚았는데? 너 키우면서 그렇지. 이자 갚기도 빠듯했어. 그렇죠. 사업한다 그래가지고 기껏 모아둔 적금까지 깨서줬더니 자식들이 저런 걸 몰라. 이제 그냥 팔아버릴까? 아니 이 집을 어떻게 팔어? 우리 청춘을 바쳐서 마련한 집인데. 아 큰 집이면 뭐해? 당장에 재산세며 관리비 낼 돈도 없는데. 어른들은 집이 전부예요. 맞아요. 인생의 전부. 요즘 같은 불경기에 누가 이렇게 큰 집 사려고 하겠어요? 일단 한 2천 정도 낮춰서 내놔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아들 건달이에요? 아니 정말로 이 집을 팔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제 결혼 자금은요? 아니 이제 겨우 자리 잡았는데 변변한 집도 없이 어떻게 장가를 가라고 그러세요? 그럼 어떻게 해? 팔지도 못하고 유지도 못하고. 집이 아니라 짐이다 짐. 집이 짐이 된 부부에게 필요한 노후 준비는? 집에 대한 애착들은 알겠는데 저렇게 안 파시고 대부분 버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정말 집이 아니라 짐 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전체 자산의 한 75%가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는 어떤 노후를 위해서 연금도 준비해 놓은 게 없고 현금도 없다 보니까 참 답답한 심정이고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마련인 거죠. 그래서 집 한 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이걸 잘 활용해 가지고 이제 생활하시는 것이 나중에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말 그대로 집이 아니라 짐이 됐는데 이렇게 짐이 된 집을 활용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네,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예. 정부가 준정부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사업을 임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평생연금과 거주를 보장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단순한 금융상품이라기보다는 평생 생활비와 거주를 보장하는 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평생 생활비를 주신대잖아요. 평생. 평생. 그러면 내가 100살까지 살아도 받나? 얼마나 주시나요? 가입하시는 분의 연세와 집값으로 결정이 됩니다. 5억짜리 집을 기준으로 했을 때 60세에는 103만 원, 70세에는 153만 원, 80세에는 244만 원을 매월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매월. 예, 연세가 젊은 분들이 조금 적게 받는 거는 연금을 받을 날이 앞으로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길게 쪼개서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건 정확히 해주세요. 60세 103만 원 그리고 뭐 80세 지금 뭐 200 얼마가 죽을 때까지 나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저 금액이 예. 매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자들한테 필요한 연금인 것 그러게. 같아요. 사실 연상의 아내분들도 많지만 대부분은 이제 아내분들이 나이가 어립니다. 거기다가 평균 수명이 5년에서 6년 정도가 여성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 없이 여성분들이 혼자 살아야 되는 게 10년 정도 더 길게 됩니다. 근데 노년에 그 독신 남성과 독신 여성의 이제 비율을 비교해 봤더니 남성분들은 7%인데 반해서 여성분들은 5배가나 많은 33%가 이제 노년에 독신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돌아가시고 소득이 없이 살다가 혼자 대신 아내분들한테 죽을 때까지 연금이 100% 나오니까 사실상 아내분들을 위해서도 남편분들이 적극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대부분 주택담보대출 받으시는데. 자, 우리 강성범 씨가 예리합니다. 관심이 많군요.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연금 이게 어떻게 다른지 깔끔하게 좀 정리해 볼게요. 이게 중요해요. 자, 주택담보대출은 매달 이자를 내고요. 주택연금은 매달 연금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목돈의 빚을 받은 다음에 매달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내는 그런 형식인 거고요.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해서 매달 죽을 때까지 연금의 형태로 받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에 경매라는 단어가 있는데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경매와 내 명의가 있는데 연체하면 경매 위험이 오고요. 주택연금은 종신토록 내 명의가 된다. 소득이 없어서 못하게 되면은 이 담보로 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본인이 신용불량으로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만기가 따로 없고 죽을 때까지 내 이름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만기에 원금 상환을 해야 하고요. 주택연금은 만기 없이 빚 영원이 된다. 만기 때는 무조건 원금과 나머지 이자분을 대해서 갚아야 되는데요.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 집에 살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연금의 형태로 받을 수 있는 만기 없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집이라는 게 빚을 끼고 사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건지. 선순위 그 주택대출을 상환하는 일시인출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돈을 일시인출해서 주택대출을 상환하고 일부는 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별다른 소득 없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내왔었는데 그분들에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것 같아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왜냐하면 매달 생활비에서 사실 원금에 대한 이자를 낸다라고 하면 그만큼 생활비를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원금이 상환되고 이자가 안 나가게 되니까 그래서 생활비를 전환하면서 윤택하게 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내가 갚아야 될 이자가 매달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고 이런 부분이 이제 노년의 경제생활에 안정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 주택연금 가입해야 하나? 지금 해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빨리 하면 좋은 이유들이 있다고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빠를수록 돈 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집값 상승하면 상속인에게 뭐가 지급이 될까요? 차액을 주지 않을까라는. 차액. 네네, 남는 차액을요? 차액을 돌려주는 거죠. 차액 맞아요. 평생 연금을 쓰시고 정산은 부부 돌아가실 때 연금액과 집값을 비교해서 정산이 이루어지는데 집값이 많이 올라서 남는 부분이 있으면 정부하고 공사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자식 등 상속인들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손해는 아닌 셈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연금을 받다가 돌아가시면 그때 이제 정산을 그것도 부부 모두 돌아가셔야만이.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집값이 많이 올라 있으면 그 차액을 주는 거예요. 그 차액을 정부하고 공사가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럼 제 개인적인 건데 집값이 떨어지면 궁금하시죠? 집값 하락해도 뭐 지급? 약속된 연금 지급. 가입한 이후에는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지급액이 줄거나 이러한 염려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딱 법적으로 된 거죠? 그렇습니다. 뭐 정권 바뀐다고 바뀌고 이러는 거 아니죠? 자, 보겠습니다. 신규 가입자 매년 감소. 연금액 매년 감소. 주택가격 상승률은 예전보다 떨어지고 있고 장기자유로 미국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올라가는 추세며 기대 수명은 연 0.3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7년에 비해서 평균 13.6%가 줄어들어 있고요. 70세의 경우 3억 주택이 14만 원, 80세의 경우에는 무려 23만 원이나 줄어들어 있습니다. 3억짜리 주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7년도에 70세인 분이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매달 연금액이 106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18년도에 가입한다 그러면 매월 14만 원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14만 원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100세까지 14만 원이 줄어드니까 총 5,040만 원 정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오르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이렇게 나눠서 지급해야 되다 보니까 월 지급액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비결은 뭐예요?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시는 것이 높은 수령금을 죽을 때까지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바야 흐러 100세 시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노후 준비. 처음으로 마련한 내 집이 평생 노후를 책임집니다. 자, 이어서 연금 월 300만 원 받는 법 두 번째 비법 알아볼게요. 무조건 어떤 것부터 해야 월 300만 원을 받는다. 정확한 단어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 같아. 무조건 달려가야 돼. 내 주머니부터. 내 지원 내 거부터 챙겨라 막 이런 얘기 아니야? 하나, 둘, 셋. 국민연금부터.
연금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중에 으뜸 국민연금입니다. 우선 국민연금부터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국민연금은 사회 보장적인 성격이 있어서 소득이 낮은 층한테 그다음에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한테 대단히 유리한 연금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내가 소득이 낮다 하더라도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보존해 있어서 수익률이 좋고 건강하게 오래 살면 죽을 때까지 지급하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모든 연금 중에서 우선적으로 국민연금부터 가입하셔야 됩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나 아직 가입 안 돼 있는데 너무 늦은 건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시작하기 늦은 나는 55세 이하 당장 가입.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을 해야지만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 50세 이전에는 가입을 해야지 이제 그 10년을 채울 수가 있는데요. 50세가 넘으셨다 하더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연장 가입 제도를 활용을 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릴게요. 53세이신 분이 60세까지 7년 동안 가입을 하시고요. 그 60세 때 연장 가입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3년을 더 추가로 내서 10년을 채우면 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연장 가입 제도는 만 65세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적어도 55세에는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소득이 없는데 이거 가능하냐? 저런 분들 많으세요. 많죠. 그렇죠. 자, 볼게요. 월 9만 원 내면 가능하다. 네, 주부들께서 나 가입하고 싶은데 나는 소득이 없어서 가입을 못해 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임의 가입 제도라는 게 있어서요. 소득이 없으신 분들도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연금 금액은요. 최소 9만 원 이상 내시면 되기 때문에 9만 원 이후부터 이제 선택해서 내시면 되고요. 내가 지금 여유는 없지만 한 월 10만 원 정도 연금을 준비해야겠다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국민연금의 임의 가입 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은요. 납부 중단한 나는 소득이 있다가 이제 갑자기 없어지신 분들의 네. 이야기인데 60회 분할 납부 뭐야? 이건 뭡니까? 네, 국민연금을 한 번이라도 냈는데 실업을 했다거나 아니면 폐업을 해서 연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중단을 했어요.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을 살릴 수 없을까라고 이제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추후 납부 제도라는 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추후 납부 제도라는 거는 그동안 못 냈던 연금을 한꺼번에 또는 나눠서 그 기간 동안에 못 냈던 거를 내시면 다시 이 국민연금을 부활시킬 수 있는 제도인데요. 사실 그동안 못 냈던 걸 한꺼번에 내려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 60회로 나눠서 납부하실 수가 있고요. 이때 이자율은 정기예금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낮은 수준의 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열심히 일한 당신 쉬어라. 한 가족의 가장으로 일할 땐 힘들었지만 국민연금 열심히 분 보람이 큽니다. 월 200만 원. 쏠쏠한데요? 자, 계속해서 비법 공개, 연금 월 300만 원 받는 법 세 번째 비법 알아볼게요. 자, 어떤 것보다 연금 먼저. 마누라보다? 마누라보다. 자, 정답을 공개할게요. 집집보다. 자, 이게 어떤 뜻인지 역시 재혼 드라마로 함께 보고 오시죠. 꼭 보내줄 걸 한번 해봤어. 이번 달 생활비 안 들어왔던데 어떻게 된 거냐? 아, 이번 달 장사가 좀 어려워서 30만 원만 보내드릴게요. 장사 잘 될 때는 더 많이 보냈냐? 바로 붙여드릴게요. 다른 자식한테 연락하나 봐요. 생활비 잘 받았다. 내가 요즘 기력이 허해서 내일 올 때 곰국 좀 끓여와라. 네. 네, 그럴게요. 또 시작이다. 애들도 힘든데 왜 자꾸 그래요? 이 집이 얼마짜린데 지하철 생기면 집값이 8억에서 더 오를 거 아니야? 집이 있었군요. 내가 그 정도도 요구 못해? 퇴직 후 유산을 빌미로 자식들에게 생활비와 효도를 강요하며 사는 아버지. 뭐냐, 막내야? 아버지 저 왔어요. 우리 딸. 아니 근데 뭐 꼭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잘하는 자식이면 잘 끓이는 거지. 우리 막내.
아이고, 아, 예. 아버지, 저기 이거 받으세요, 이거. 뭐 이거. 아니, 제가 이번 달에 좀 보너스를 받아가지고 조금 두둑히 넣었어요. 고맙다. 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아버지 이거 곰국이랑 아, 지금 경쟁이 펼쳐지고 있어요. 좀 드셔보세요. 나 이 정도 요리 솜씨면 가게 하나 해도 될 것 같아. 가게. 그래서 말인데 나 이번에 김서방이랑 가게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분발해야죠. 자, 첫째 등장했습니다. 웬일이야? 이거 혼자하고 영양제 건강하셔야지. 고맙다. 이건 또 무슨 일이야? 강남 아파트 얘기할 거면 그냥 가 좀. 아버지, 저 결혼할 때 번듯한 집 한 채는 해주셔야죠. 아, 여태까지 저 형하고 누나한테만 이렇게 신경 써주셨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생활비 매달 드리는데 저희도 뭔가 받는 게 있어야죠. 이제는 와이프 얼굴 보기 힘들어요. 세상 알랑거리는 거 진짜 최고다. 아니 새언니는 아직도 강남 아파트 미련을 못 버렸어? 아, 도대체 언제 돌아가시는 거야? 이 집 믿고 생활비 드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아니, 집을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집을 처분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니야, 진짜. 부모가 살아있는데 언제 돌아가실 거냐고 이런 얘기가 말이 돼요. 저런 데가 있대요. 이런 거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아직 법이 없습니다. 참나.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요? 며칠 전부터 축 처져서 무슨 술을 낮부터 마셔요. 여보, 이 집에 내 청춘을 바친 거 알지? 애들에게 이 집은 꼭 남겨주고 싶었는데 그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은 아니었나 봐. 삼남매의 속마음을 알게 된 아버지는 중대한 결심을 하는데 무슨 일로 아버지가 이렇게 다 불렀지? 이거 혹시 아버지가 대출 받아서 주시려는 거 아니야? 진짜? 그럴 수 있지.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이게 그래도 아버지. 아빠. 아버지. 너희들 이제 내 생활비 그만 보내라. 나도 너희들한테 한 푼도 안 남겨놓을 테니까. 이 집 너희들한테 남겨주는 게 유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집 한 채 가지고 삼남매 싸우는 거 보니까 더는 안 되겠다. 나는 이 집 가지고 너희들한테 신세 안 짓고 살 테니까 너희들도 부모한테 바라지 말고 각자 알아서 살아라. 그게 너희들한테 주는 제일 좋은 유산이라고 생각한다. 아버지. 삼남매를 위한 아버지의 현명한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 어머, 저런 게 진짜 드라마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있구나 생각하고 깜짝 놀랐는데 어느 정도로 많아요, 변호사님? 재산 갖고 다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왜 재산, 특히 집 갖고 다투냐 하면은 노년의 대부분의 부부들이 전 재산이 집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신다라고 생각하면은 젊어서는 나 몰라라 했던 자식들이 그 집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말년에 부모님을 모시겠다, 서로 들어오겠다고 다투는 경우도 많고요. 치매가 드시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치매면 차라리 모르겠는데 살짝 치매일 때 어느 자녀가 몰래 와가지고 엄마 이거 나한테 줘 해서 증여계약을 맺고 집을 가로채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 부모님 생존은 물론이고요. 사후에 상속 분쟁 대단히 치열합니다. 혹시 이 증여 후에 자식이 변심을 하게 될 경우 법적인 장치 같은 건 뭐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효도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제 부담부 증여계약이라고 하는데 예. 내가 이 집을 줄 테니 생활비 얼마씩 주고 같이 살고 그다음에 종중 같은 경우는 사실 1년에 제사를 몇 번 지내고 그다음에 선사를 유지한다. 이런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아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소송 걸어서 반환했습니다. 너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나한테 반환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부모 자식 간에 증거를 잘 안 남기신다는 거예요. 일단 주고 만다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마시고 문서로 작성하면 좋은데 문서로 작성하기 좀 그렇다고 하시면 핸드폰으로 찍어 두시는 겁니다. 자, 아들아, 내가 집 줄 테니까 저기 10년 뒤부터 나한테 생활비 줘라. 이렇게 찍어 놓고 보관을 잘 하시면 소송에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식한테 돈을 빌려줄 때도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받아라. 네, 실제로 그냥 결혼할 때 이렇게 쓰라고 주는 돈이면 상관없는데 정말 빌려주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법에서는 부모가 자식한테 준다라고 하면 그냥 줬다라고 증여라고 추정하기 때문에 빌려줬다라는 그 차용증서 반드시 작성을 하시고요. 아니면 동영상 찍어 놓으시고요.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야 되는데 만약 이걸 게을리 하시면 자녀한테 돈도 뜯기지만 나라에서 증여세 걷어갑니다. 그러니까 돈 좋은 빌려주시고 핑계가 있네요. 이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식한테 유산 물려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버리는 것부터가 이제 이 깔끔함의 시작이 된다. 본인도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이에요. 안 물려줄 거예요. 지금 마음은 이런데 마음 흔들릴까봐 오늘 주택연금 얘기 좀 무기 끊어놔야지 이거를. 강성범 씨 말씀이 100번 옳아요. 사실 우리가 여러 방송에서 자녀들한테 부모 재산 욕심내지 마라 이런 것만 가르쳤지 부모님한테 자식한테 뭘 물려줄 생각을 버리세요 이런 말을 안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부모의 사실 인지상정이라고 자녀한테 뭐라도 남겨주면 이것들이 살아갈 때 도움이 되겠지 하는 무슨 압박감, 의무감을 갖고 계세요 부모님들이. 근데 부모님한테 그 생각을 버려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대부분의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나한테 뭔가 남겨준다 이런 거보다는 두 분이 노년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기를 바라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두 분의 노후 대책이 자녀의 행복이다 이런 쪽으로 시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럼 이건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그 집을 제가 연금을 해서 받았어요. 근데 제가 죽더라도 그 딸이 그 집은 넘기고 싶지 않다. 자기가 갖고 싶다. 추억이 있어서. 그럼 지가 돈 내고 살 수 있나요? 아이 그럼요. 그렇게 하라고 하면 되겠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나중에 부모 돌아가셨을 때 집값과 연금액을 비교해서 집값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는 연금액을 상환하고 집을 가져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가 이 집이 그렇게 좋으면 나머지 돈을 주고 사가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마음 편해지네요. 굿 아이디어입니다. 맞아요. 저희도 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요즘에는 자식들에게 집을 물려주자 옛날에 이런 생각이 강했다면 요즘에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보면은 일반 노년 가구의 27.5%가 집을 더 이상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실시된 2008년도에는 12.7%에 불과했으니까 그동안 2배 이상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집이 더 이상 자녀에게 상속 대상이 아니고 자신의 노후를 지켜줄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진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하셔야 돼 어르신들이. 내가 아이고 좀 힘들어도 몇 년만 버티지 뭐 내가 얼마나 산다고 이게 아니고 내가 어마어마하게 살거든요. 그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자녀 세대 인식 자체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자녀들이 먼저 주택연금 가입을 권하기도 한다고요. 실제 자녀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더라도 5년 차에 그 주택연금 부모님이 이용하신 것에 대한 만족도가 무려 89%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부모님에게뿐만 아니고 자녀의 부양 부담을 덜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녀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실 자녀들이 권해주시면 부모님들이 좀 더 마음 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겠죠. 실제 직원 부모님들이 가입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저희 부친께서도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이신데 제가 권유해드렸더니 가입하셨고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만족해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래 뭐야 용돈 주기 싫은 거냐? 뭐 각자 살자는 거냐? 이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예. 누가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까?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상담실장님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화도 그 저희 콜센터 1688-8114 전화번호도 있고 또 무료로 화상을 통해서 상담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또 국민연금 공단에 찾아가시면 화상 상담도 받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식들은 그러지 않아. 나를 얼마나 끔찍이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후 준비에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긴 한데요. 내 자식도 다릅니다. 통계를 보면은 사실 의식 변화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늙도록 살아계신 부모님을 부양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과거에는 70.7%가
모시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 절반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부모님을 모신다라는 생각이 없어졌다라고 하고요. 네. 또한 부모님들 또한 본인들이 이제 그 돈을 벌어서 사시는 비율이 9.6%에서 18.6%로 2배 이상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도 자녀도 노후의 부양 책임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워지고 있고 의식이 확연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노후 파산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우리 주변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예더라고요. 그러니까 60세 남자가 2억 정도를 개인연금 종신형,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에 가입을 하면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 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2억이라는 자금을 연금에 안 들고 자녀들 결혼할 때 전세비로 보태주게 된다면 평생토록 매달 받을 수 있는 70만 원의 내 생활비가 없어지는 거랑 똑같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많이들 해주겠어 하는데 최근 5년간 자녀를 결혼시킨 부모들을 설문조사해봤더니 내 은퇴 자금의 55%를 자녀들 결혼한 데 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0세 남자가 2억 정도를 개인연금 종신형,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에 가입을 하면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 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2억이라는 자금을 연금에 안 들고 자녀들 결혼할 때 전세비로 보태주게 된다면 자녀 1명 시키면 70만 원, 2명 시키면 140만 원 생활비가 줄어들게 되니까요. 이분들이 곧 노후 빈곤층으로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네. 요즘은 부모 도움 없이 자립하기 어려운 세상. 부모도 자식 도움받기 눈치 보이시죠? 내 노후는 스스로 해결. 개인 연금이 효자 노릇합니다. 자, 계속해서 비법 공개 연금 월 300만 원 받는 법 네 번째 비법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수입을 믿지 마라. 월 수입. 행사 수입? 아니야. 저거 자식 수입을 믿지 자식 마라. 수입? 임대 수입을 믿지 마라. 네, 그래서 임대 몰랐지. 수입 내가 뭐 믿지 임대할 마라. 일이 있나? 근데 어떤 내용인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관련 내용 재연 드라마를 보고 오시죠. 싸늘하고 냉랭한 부부. 아, 왜 또? 속상해서 그러지. 대골 같은 내 집 놔두고 이게 뭐냐고. 동네는 꾸지고 아는 이웃 하나도 없고. 아휴, 집은 좁아 터져서 짐 들여놓을 데도 없고. 갑자기 이사하셨나요? 진짜 속상해 죽겠어. 아, 이사하셨구나. 아이고, 100만 원만 생각해. 100만 자기 원. 집을 월세로 당신 나보죠? 통장에 따박따박 돈 들어올 때가 그립다고 노래를 했잖아. 아니 월급하고 월세하고 같냐고. 멀쩡한 내 집 월세 주고 이 나이에 전세가 웬 말이냐고. 이제 퇴직금으로 분양받은 상가에서 임대료 나올 테고 여기 우리 집에서 월세 나올 테고 이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임대 수입업자인데 사모님 웃어요. 웃으며 삽시다. 아, 근데 뭐 이게? 아, 진짜 차가워 죽겠네, 진짜. 에이씨. 우리 당연히 차갑지. 여보세요. 아, 예. 아, 나 여기 그 세입자인데요. 아,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화장실에 지금 물바다가 돼가지고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바닥에 물 받아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거 좀 빨리 좀 어떻게 좀 처리해 주시는 거 하셔야지. 예. 알았어요. 금방 갈게요. 원래 세입자가 고치고 아니에요. 영수증을 청구하던데. 아니 월세 세입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요? 등도 갈아달라고 한답니다. 그럼 야, 그래요? 안 해보면 말을 하지 마라. 그래요? 여보세요. 예, 사장님. 저 세입자입니다. 어떡해요. 내가 그 전화를 계속 하려고 안 했는데 와, 이것도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여기 변기가 막혔네. 아니 변기 막힌 걸 나보고 어쩌라고. 아니, 변기가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걸 통째로 갈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안 좋아, 상태가. 아야 하여튼 알았으니까 내일 날 샌 다음에 다시 얘기합시다. 여보, 진짜로 우리 변기가 문제가 생겼으면 어떡해요? 지난번에 수도관이 터져서 수리한 것도 30만 원이나 깨졌는데. 뭐라고요? 월세 받아 남는 것도 없겠네. 월세 100만 원 받아서
변기 혼쳐주고 나면 남는 게 뭐 있어? 아유, 상가라도 빨리 좀 나가면 숨통이 좀 트일 텐데 뭐 상가 임대 소식 없어요? 그렇잖아도 내일 한번 나가보려고. 너무로 세진이 생기면서 상권이 싹 죽었어요. 사장님 상가뿐만 아니라 여기 빈 상가가 하나둘이야. 그래 요즘 빈상가 너무 많아요. 저거 팔리지도 않아요. 오시는 밀린 관리비라는 정산해 주시죠. 관리비는 또 내야 하고. 상가 수익도 안 좋고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겠어요. 아니 저쪽에 저 전화 끊어 봐봐. 한 달치라도 오늘 틀림없이 넣어준다고 그러더니 또 빈 통장이야. 아유 저 짜증나는데. 세입자? 저거 월세 밀려도 내보내기도 쉽지 않아요. 내 번호는 아예 수신 거부해놨네. 뭐라고? 노인네들 생명줄 같은 월세를 3개월이나 미루더니 이제 수신거부까지? 이런. 매달 통장에 따박따박 돈이 들어올 날이 도대체 언제냐고. 과연 임대 수입으로 돈 걱정 없는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사실 내가 집을 새를 놓고 내가 다른 데로 이사 간다라고 하면 나도 임차인이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하셔야 되고요. 그때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터전에서 새로 이사를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가져오게 돼요. 이런 여러 가지 부담이나 불안정한 상황을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주택연금이 오히려 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 집을 임대하는 것보다 주택연금이 좋은 게 월 수령액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굉장히 많다면서요? 네, 자 보겠습니다. 내 집 임대보다 주택연금이 돈 된다. 절세 효과가 있어요. 소득공제와 재산세가 감면. 오, 저게 있어요? 집값의 5억 원까지는 25% 재산세가 감면이 되고요. 5억이 넘는 주택도 5억 원까지는 25% 재산세를 감면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연금 소득에는 소득세가 붙는데요. 이 주택연금도 불가피하게 은행 돈을 이용하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대출로 분류가 돼서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200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16.5%의 한계 수율만 적용해 보더라도 연 33만 원 정도 환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임대 수입자 볼게요. 하우스 쉐어링. 월 지급금을 늘려드릴 수는 없지만 추가적인 수입이 발생할 수 있도록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는 방 일부를 대학생들에게 임대하고 또 서로 간에 그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도 받을 수 있는 하우스 쉐어링 제도를 하반기부터 시행할 것이고요. 나라에서요? 예. 방만 따로 그렇습니다. 월세 놓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장수하시다 보면 네. 치매나 뭐 어떤 질병 때문에 요양원에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집을 비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아깝죠. 이런 집도 전대차 방식으로 지자체하고 협조해가지고 이걸 공공임대로 활용해서 추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양원에 한 2년 들어가시면 2년 동안 걸 세를 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월세까지 받는 거네요. 주택연금도 받으면서. 선생님, 저희 연금 가입하시는 분들이 의사표시를 하면 설사 임대가 되지 않더라도 한번 약속된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복비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방 3개, 4개짜리 임대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 더욱 좋은 거는 추가적인 임대 수입뿐만이 아니고 노년에 아시다시피 매우 고독하고 외롭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대학생들과 한지붕 세대 공감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살면서 외로움도 덜고 같이 사는 대학생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해주겠죠. 자, 계속해서 연금 월 300만 원 받는 법 5번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목표로 연금을 준비? 바로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100세 목표로. 자, 이게 어떤 뜻일지 역시 재연 드라마로 먼저 만나보시죠. 아니 이제 겨우 여든 하나인데 너무 아깝다. 아까워. 그러게 말이야. 예전에는 그 80 넘으면 호상이었었는데 요즘은 그래? 90 넘은 상가에 가야 육개장 하나 추가요. 그런다니까. 그렇게 갈 줄 알았나? 어이구 식당 나오네. 아이 내가 먼저 가야 돼. 아이 사람아. 한여사 자네도 아는 양갱사와네.
여사 오늘 점심 장사는 어땠어? 잘 됐을 리가요. 철물점 김 사장님하고 부동산 정 사장님이 상가를 비우셨는데. 상가 비우고 상가집 갔다 왔지요. 상가를 비우고 상가집이요? 그저 아재에게 그 작작 좀 해라 얘들아. 한 여사 덥지? 그 우리 둘째 아들이 가져온 거야. 추어탕. 아이고 추워. 이 사람아, 내가 아재개그면 자네는 할배개그야. 에라이 아재개그. 한 여사의 마음을 얻기 위한 두 남자의 눈물겨운 노력. 상가 비우고 상가집 다녀왔죠. 추어탕이야. 아유 추워. 엄마도 참. 한 분은 딱 잘라서 거절하는 게 예의라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정 사장님은 다정하고 김 사장님은 또 얼마나 재밌는데. 한 여사님, 정신 차리세요. 그 나이에 재혼 고민하면서 실속은 따져야지. 소문 듣자니까 정 사장님 연금이 한 달에 300이라며? 300? 그렇다니까. 젊었을 때 열심히 연금 들어두셨대. 해보자. 아니 저놈이. 아 뭐야? 아 벌써 문을 닫게? 오셨어요? 아, 근데 어떡하지? 오늘은 나랑 영화 보러 가기로 했거든. 한 여사 영화 보고 우리 꽃등심도 먹으러 갑시다. 꽃등심요? 아, 그거 비쌀 텐데. 그거 비싸봤자지. 내 연금이 300이야. 300. 꽃등심 정도야. 평생 사줄 수 있다고. 야, 뭐 평생? 앞으로 한 7, 8년 정도 사줄 수 있나? 아유. 7, 8년이요? 아니 그게 무슨 뜻이? 야, 장사 끝났는데 왜 안 되고 서 있어? 야, 그 찬란 연금 70이면 끝이야, 끝. 예, 이 상품은 70세까지 매달 300만 원씩. 어? 70세? 그럼 그저 71세부터는 굶어요? 아, 70세면 살 만큼 산 거지. 게다가 우리 집안은 대대로 명이 짧아. 참나. 아, 그저 100세짜리 그런 상품은 없어요? 아, 100세 있죠. 예. 이 상품이 100세 상품입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어디 한번 100세 보장 상품은 연금이 훨씬 적다니까 그러네. 아이 시끄러워. 그저 100세짜리 보장 상품. 두 사람은 각각 70세와 100세 만기 연금에 가입했었는데 이제 매월 20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 300짜리 연금 만기가 70세까지라고? 김 사장님 연금은 100세까지고? 그렇다니까. 100세까지 한 달에 200만 원씩 아주 따박따박. 게임 끝났네, 끝났어. 김 사장님 윈. 아무래도 그렇겠지. 내가 뭐 1, 2년 연애하려는 것도 아니고 내 남은 여생이 걸렸는데. 오,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그래. 아이고야. 아이고 먹어보자. 날도 더운데 시원하게 드세요. 그래. 아이고. 시원하죠? 아이고 그냥 오장육부가 살살 녹는 것 같아. 너무 좋아요. 어때 어때? 한 여사. 한 여사. 한 여사. 님과 함께 투가 개봉했대. 저 그거 어저께 봤어요. 여기 우리 김 사장님이랑 심야루다. 뭐? 심해? 그거 아주 볼만하더라. 강추. 100세 시대 후회 없는 노후 준비를 위한 현명한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 아니 근데 이게 진짜 화면에서만 나오는 경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빈번한 경우라면서요. 연금 어떤 거 준비하고 있는지 여쭤보거든요. 저 웬만큼 준비가 됐습니다 하고 딱 보여주는데 만기가 70세 만기인 거예요. 70세 만기.
70세가 되면 그 연금은 소용이 없습니다. 70세까지만 연금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70세부터 진짜 죽을 때까지 100세, 뭐 110세까지 이때 기간에 연금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 연금은 사실은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종신형. 종신형이라는 거는 내가 100세가 되건 120이 되건 죽을 때까지 준다는 거고요. 그게 가입이 어렵다면 적어도 100세 만기에 아주 긴 장기 연금 상품을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연금 이거 받으시는 분 중에 100세 넘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습니다. 질문에 답하기 전에 예, 예. 제가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뭐뭐 하면 100세까지 살 수 있다 해서 뭐뭐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남편이 소관석이면. 정확한 정답은 웬만하면 100세까지 사는 세대가 됐습니다. 에이, 너무 어려. 선물 안 갖고 오셨죠? 실제 지금 현재 주택연금 쓰시는 분 중에서 100세 이상 되시는 분이 벌써 13분입니다. 그중에 최고령자는 113세신데요. 국민연금 최고령자가 110세인 것을 보면 그분을 넘어섰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104세에 가입해서 현재 9년째 쓰고 계십니다. 네. 100세 시대가 말로만 있는 게 아니고 현실로 우리 눈앞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6번째 마지막 비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설계는 땡땡과 함께. 부부가 함께. 자, 이게 어떤 뜻일지 역시 재현 드라마로 먼저 만나보시죠. 여보, 미안해요. 혼인신고도 해주지도 못하면서 병수발만 시키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제 곁에 계시잖아요. 전 그걸로 충분히 행복해요. 시원하시죠? 인사해라. 우리 김 여사 이쁘지? 아버지, 그만 좀 하세요 좀. 감사해요. 항상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게 마음에 걸렸는데. 혼인신고는 안 되는 거 아시죠? 그 점은 분명히 해두셔야 돼요. 오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출가인은 좀 가만히 계시지? 아버지 제사랑 연금이 얼만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부분은 이미 분명히 얘기해뒀다. 자식들의 반대로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서로만을 의지하며 10년간 살아온 두 사람. 아버지, 저희 왔어요. 아니? 죄송해요. 저희가 자주 와봐야 되는데 고생이 많으시죠? 네, 아버지, 이거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을지로 장어탕이에요. 아이, 여보, 그 장어탕이래. 그 당신이 며칠 전부터 먹고 싶다 그랬잖아. 제가 언제요? 제 아버지 입맛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가서 이것까지 사가고 이랬는데. 얼른 가서 차려 갖고 올게요. 아버지, 그렇게 좋으세요? 엄마 살아생전에는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그런다. 너도 너무 그렇지 말아라. 그럼 알지. 우리 아빠 우리 없인 살아도 김 여사님 없인 못 사실걸? 저 아버지 요새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지신 거 알아요? 그래도 그 함부로 혼인신고나 뭐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오빠 그만 좀 해. 김 여사님이 무슨 꽃뱀이야? 그거 둘 다 시끄럽다. 김 여사 불쌍한 여자야. 가족이라곤 취업도 못한 아들이 하나 있다 그러더라. 얼마 후 결국 아버지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상 치르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좋은 데 가셨는데 뭘. 그래서 말인데요. 이제 여사님도 갈 길 가셔야죠. 그래야지. 오빠 그 얘기를 지금 꼭. 아버지 부탁도 있고. 이거 큰 돈은 못 돼요. 나는 됐어. 아니 되긴요. 당장 살 집도 알아보셔야 될 테고. 그리고 이중 부동산에 내놨어요. 금방 나갈 거래요. 죄송해요 여사님. 저라도 도와드려야 되는데. 뭘 어떻게 더 도와.
그냥 아버지 동거녀야. 나 정도 되니까 그나마 이 정도라도 성의 표시하는 거지. 동거녀라니 오빠. 10년이야 10년. 아빠 아내로 사신 지 10년이라고. 나 갈 데 있어. 아들네 집으로 가면 돼. 아들네라뇨? 고시원 사신다면서요. 취직을 했거든. 여보세요? 예, 거기 정말로 숙식 제공이 되나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나요? 올해 61인데. 아, 나이가 좀 많으시네. 그래도 남들은 50대 같다고. 아,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집 보러 온다더니 벌써 왔나? 여사님, 이제 아빠 볼낯이 생겼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알아봤는데 아버지가 매달 받으셨던 연금을 배우자도 받을 수 있대요. 배우자? 저는 그거 아니잖아요. 아빠랑 10년이나 사셨잖아요. 사실혼 배우자도 연금 준대요. 사실혼 배우자? 그럼 저도 배우자 맞네요. 이제 우리 아빠 맘 편히 눈 감으시겠네. 10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두 사람.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재연 드라마에서 보셨지만 국민연금이라든가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사실혼 배우자도 그 망인이 돌아가신 다음에 수령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실제로 돌아가신 분하고 생활을 같이 하고 생활비도 같이 쓰신 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때 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실혼 배우자라고 하는 건 단순히 한 집에서 같이 산다고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법원이나 국민연금공단의 담당 직원에 의해서 사실혼 맞습니다라는 확인을 받아야 돼요.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 두 분이요 부부처럼 사셨고요. 실제로 부부처럼 살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혼인신고만 못한 거예요 라는 확인서하고 해외여행을 같이 간 사진이 있다거나 그 집안 양가 집안의 경조사를 같이 참석한 경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진, 탐문 이런 거를 통해서 사실 확인을 받아야만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 부부가 함께 연금 부자가 되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연금 부자. 되고 싶네요. 보겠습니다. 개인 연금은 되도록 뭐뭐 명의로? 부인 부인? 공동 명의? 부인 명의. 아내 명의. 개인연금은 말 그대로 개인이 드는 연금이기 때문에 중간에 명의 변경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 가입할 때 아주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오래 사시는 분 그 명의로 하시는 게 좋은데 아무래도 아내분이 더 어리고 이제 여자분이다 보니까 아내분 명의로 가입하시는 게 좋고요. 아직까지는 대부분 남편분들은 국민연금 있죠. 그다음 퇴직연금 있죠. 이런 노후 보장이 좀 돼 있는데 아내 명의로는 준비된 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연금만큼은 아내 이름으로 좀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부부 모 가입? 각자 가입. 각자. 저기 돼요? 사회보장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에 비해서 적게 내시는 분들이 훨씬 더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남편 혼자 가입하는 것보다 부부가 그 금액을 나눠서 가입했을 때 받는 연금 금액이 많습니다. 남편이 혼자 25만 원씩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면은 30년 동안 가입했을 때 연금액이 77만 원 매달 받거든요. 근데 이거를 12만 5천 원씩 각각 두 분이 가입을 하면 30년 후에 연금으로 받는 게 매월 112만 원입니다. 예, 차이가 35만 원이나 차이가 나니까 상당히 많이 나는 거죠. 나는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으로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 가족은 저만 된 줄 알고 안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많이 내는 편이겠죠? 조금 평균보다는. 그러니까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적게 내는 사람은 혜택이 더 많다니까 집사람도 듣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렇지. 당장 알아봐야 돼요. 오늘 기분 좋나 잘 나왔어요, 강성범 씨. 자, 다음 볼까요? 뭐뭐 하면 피차의 연금 손해? 이혼하면.
네, 이혼하면 연금이 손해인데 연금액이 줄어든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같이 살면서 200만 원을 연금 받아서 생활비를 썼을 때와 각자 이혼해서 100만 원씩 받아서 생활비를 쓸 때 삶의 질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혼자 살아도 생활비는 100만 원 이상 든다라는 것이 이제 통계상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제 아내분들한테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그동안 국민연금이라든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같은 것들이 사실상 이혼할 때 청구를 해서 확인받아두지 않으면 이혼하고 나서 못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전격적으로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냥 이혼을 하셔도 연금 수급 연령이 되면은 나라에서 그 아내분한테 남편하고 산 기간 대비해서 연금을 분할해 주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혼하시면 삶의 질은 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100세 시대의 든든한 노후 준비. 어렵지 않습니다. 돈 새는 구멍 막는 철저한 계획으로 돈 걱정 없는 노후 도전해보세요. 오늘 배우신 거 잘 활용해서 기분 좋은 날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늘어가는 나이살 이제 진짜 확실하게 제거하자. 그렇죠. 이놈들 잘 나오는데요? 없어져라. 제가 이상하지. 무릎 구부리고.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놀라운 효과. 든든하게 한 상 차려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건강한 밥상 한번 차려보세요. 중년 비만 타타법 기분 좋은 날에서 만나보세요.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엄마 흑통마늘에서 흑통마늘을, 믿고 찾는 수제 명품 김호삼 식품에서 갈비탕 세트를 드립니다.